오목눈이는 정말 많은 사랑을 받는 새죠. 그런데 이 새를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류 세계 최고의 건축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엽다는 말을 가장 많이 듣는 새입니다. 몸 길이 15cm 가운데 절반이 꼬리이고 몸무게는 500원 동전 한 입과 같은 8g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새가 짓는 집이 바로 이것입니다. 귀여움은 겉모습일 뿐이고 그 안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산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는 사는 나라마다 얼굴이 다릅니다. 그 다른 얼굴들이 2022년 서울의 한 공원에서 만나 벌어진 일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영국과 유럽에 사는 오목눈이입니다. 굵고 검은 눈썹줄이 부리에서 눈이를 지나 뒷목까지 이어지고 몸 전체에는 옅은 분홍기가 함께 돕니다. 우리나라 텃새도 이 눈썹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얼굴이 한국의 주 서식종이고 우리가 산과 공원에서 만나는 오목눈이는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런데 홋카이도의 오목눈이는 눈썹줄이 아예 없습니다. 머리까지 새하얀 이 얼굴을 일본에서는 시마에나가 눈의 요정이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순백이 홋카이도만의 것은 아닙니다. 북유럽부터 시베리아, 사할린과 몽골 북부까지 하얀 머리는 훨씬 넓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왜 북쪽으로 갈수록 하얘질까요? 사실 이 질문에는 아직 답이 없습니다. 분포의 흐름은 이렇게 뚜렷한데 그 이유만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지금 학계가 내놓는 가장 정직한 답입니다. 이 새하얀 아종은 겨울이면 우리나라에도 내려옵니다. 다만 매년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해에만 몰려오는데 2007년 가을 강화도에서는 300마리 가까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건축 이야기입니다. 오목눈이의 공사는 2월 말, 아직 잎도 나기 전에 시작됩니다. 나뭇가지가 훤히 드러난 추운 계절입니다. 왜 하필 그렇게 이른 시기일까요? 집 한 채를 짓는 데만 3주가 걸리기 때문입니다. 먹이가 흔해지는 봄에 새끼를 맞추려면 잎도 나기 전인 겨울에 착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어떻게 고를까요? 국내에서 둥지 98개를 조사했더니 15종의 나무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나무 종류가 아니라 가지가 갈라진 구조를 고른다는 뜻입니다. 가장 먼저 가지가 갈라지는 자리에 이끼를 문질러 붙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거미줄을 감아 고정합니다. 거미줄은 여기서 접착제이자 그물의 역할을 동시에 맡습니다. 이끼와 거미줄을 번갈아 쌓아 올려 공 모양의 돔을 세웁니다. 위가 막힌 이 구조는 비와 바람을 막아주고 옆면에는 드나들 구멍을 딱 하나만 남겨둡니다. 다음은 외장 공사입니다. 나무 껍질에 붙은 지휘류를 뜯어다 둥지 바깥에 하나씩 눌러붙입니다. 한 둥지에 최대 3,000조각이 들어갑니다. 3,000조각을 붙이는 이유는 위장입니다. 완성된 둥지는 나무 껍질과 색도 질감도 똑같아서 사람이 바로 앞을 지나가도 끝내 찾아내지 못합니다. 마지막은 내장 공사입니다. 둥지 안쪽에 깃털을 켜이 깔아 단열을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재료가 각자 다른 일을 맡아 한 채의 집이 됩니다. 이끼는 골조, 거미줄은 접착, 지휘류는 위장, 깃털은 단열입니다. 8g짜리 새 한 쌍이 3주 동안 해내는 노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붙이기만 할 거라면 다른 재료도 많은데 이 새는 왜 하필 거미줄이어야 했을까요? 거미줄이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새끼 8에서 12마리가 달아도 둥지가 찢어지지 않고 함께 늘어납니다. 풀과 나뭇가지로만 지은 집으로는 불가능한 설계입니다. 이제 서울입니다. 2022년 2월 말 서울 도심의 한 공원에서 오목눈이 한 쌍이 지금까지 본 것과 똑같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얼굴이 서로 달랐습니다. 수컷은 눈썹줄이 있는 우리나라 텃새였고 암컷은 겨울에만 드물게 내려오는 새하얀 흰머리요 목눈이었습니다. 한국 조류학회지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서로 다른 두 아종이 짝을 지어 번식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확인된 사례였습니다. 관찰은 2월 말부터 5월 말까지 이어졌습니다. 보통이라면 이야기는 여기서 축하로 끝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앞으로 석 달 동안 3번의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둥지가 무너졌습니다. 3주를 들여 지은 집이 한순간에 부서져 이끼와 지휘류가 가지 아래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부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끼를 물어오고 다시 거미줄을 감고 다시 3,000조각의 지휘류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지어 올린 두 번째 둥지마저 무너졌습니다. 3주의 노동이 두 번째로 사라졌지만 이번에도 부부는 그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이끼와 거미줄과 지휘류를 처음부터 다시 모으는 3주짜리 공사입니다. 둥지가 부서질 때마다 이 부부는 다시 지었습니다. 그렇게 3번을 다시 지었고 석 달에 가까운 시간이 그 반복에 들어갔습니다. 오목눈이에게는 이런 습성도 있습니다. 번식에 실패한 형제가 도망치지 않고 남의 둥지로 찾아가 조카를 먹입니다. 한 둥지에 최대 8마리가 붙은 기록도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이 가족은 한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함께 잠을 잡니다. 8g짜리 몸으로 영하를 버티는 방법은 결국 서로의 체온이었습니다. 그리고 5월 말 그 세 번째 둥지에서 새끼 5마리가 차례로 날아올랐습니다. 2번의 실패와 석 달의 시간 끝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거미줄로 늘어나는 집을 짓고 번식에 실패한 형제가 조카를 먹이고 무너지면 다시 짓습니다. 이것이 오목눈이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동물이 또 있을까요? 이 모든 일이 아프리카의 초원이 아니라 서울의 공원에서 벌어졌다는 점이 특히 그렇습니다. 3번을 무너뜨려도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한 새가 있습니다. 8g짜리 이 새가 택한 방식은 지금 우리에게 적지 않은 생각을 남깁니다. 다음에 공원에서 나무 껍질 같은 덩어리를 보신다면 그건 껍질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사바나 컴퍼니였습니다.